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그 모든 활동 때문에 모든 자원을 개발하고 지금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석유 2050년대 고갈될 거라고 보고 석탄 2100년대 고갈될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석유 찾으면 더 나온다. 찾으면 더 나온다. 찾으면 더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은 석유 1리터 캐는데 석유 1리터 에너지가 들었다. 그 석유는 없는 석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원도 마찬가지. 금을 가마 계산해 보니까 지금 금광을 다 캐오면 앞으로 20년 캐고 나면 지금 금광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금을 좀 사두셔야 되겠죠. 찾으면 더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금값이 올라가야죠. 그러면 금 캐는 게 더 어려워졌는데. 석유는 이미 피크가 지난 거로 보고요. 2050년대 고갈되는데 이게 남아있는 석유를 다 써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야기. 유엔에서 권고하기를 3분의 2는 남겨둬야 된다. 3분의 2.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근데 지금 안 남겨둘라 그러죠. 트럼프가 지금 막 쓰라 그러죠. 막 쓰자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던 나라, 미국, 옛날에. 전 세계 석유 60% 이상 생산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절대로 미국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독일은 석유가 없는 나라고, 미국 석유가 있는 나라고. 오래 끌면 다 이기게 돼가 있습니다, 미국은. 근데 지금 미국에 석유가 있나? 지금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석유 수입 1위입니다, 1위. 대한민국은 석유 수입 몇일 것 같아요, 세계에서? 예? 어떻게 여기 다 미리 공부를 다 하고 가셨나? 3위입니다, 3위. 미국, 일본, 대한민국, 독일, 우리가 따라냈습니다. 자랑스럽지요? 80년 세계 제일 잘 살아난 나우루, 여기는 나우루. 사람이 걸어 다닐 만한 그런 섬인데, 새가 똥을 사가지고, 똥이 굳어가 이게 구안호가 돼가지고 엄청 좋은 비료예요, 구안호. 그걸 팔아가 엄청 부자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에 막 요트 사놔놓고 비행장 만들고, 항구 만들고, 자동차 다니고. 지금 어떻게 됐나? 구안호 끝났습니다. 구안호 끝났습니다. 누구 배가 올 일이 있나요? 구안호가 없는데. 자동차를 어떻게 움직이나요? 공항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비행기 타고 올 일이 없는데, 이게. 이런 나라 됐습니다. 지금 자원은 언젠가는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자원 하나 없으면 대체 자원 찾으면 된다. 대체 자원 찾으면 된다. 대체 자원 찾다가 지금 물하고 흙이 지금 한개 도달했는데. 무슨 대체 자원이 또 있겠습니까, 그럼? 절대로 이렇게 갈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제협약을 만들고 있는데 그 협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협약 4가지를 고르라면 기후변화 협약, 오존층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스톡홀름 협약, UMRG 협약입니다. 근데 이 협약이 다 잘 안 되고 있는데 가장 잘 되는 게 오존층 협약. 오존층 협약이 잘 되는 이유가 적봉사가 초물질을 만들어 그거 팔면 되거든요. CFC 사는 대신 HFC 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오존층 협약이 잘 돼가지고 이 오존층이 열받이 없어졌던 게 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탁 줄었더니 이렇게 살아 올라갑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 키우면 살릴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걸 이거 오존층 협약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달도 마찬가지. 기후변화 협약도 왜 노력만 하면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을 하는데 72년도에 리우에서 92년도에 리우에서 환경협약을 맺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을. 그러면서 그때 교토 이증서가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토 이증서 발효가 지금 또 파리 협약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20년 후에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하다가 이제 겨우 이게 협약이 맞아졌어요.
근데 파리 기후협약을, 교토 협약을 이행하려고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나라들이 협약을 가입해야만 되는데 미국이 딱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이. 당시 가장 많이 배출하던 나라야. 왜 탈퇴했나?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는 너무 억울하다. 중국이나 인도 저런 나라 놔도 우리가 들어가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미국이. 그래서 그때 이 국제 환경회의가 참석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미국이 너무 깡패같이 놀아가지고 좀 때려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 너무 이번에 왜 그 유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 여자 대표가 와가지고 미국 표는 안 들어주는 나라 어느 나라인가 보자. 나중에 대가 지불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깡패 노릇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그러고는 뭐라 그랬나? 그러고는 교토 이정수를 먼저 이야기를 제가 미국 이야기를 또 할게요. 그래서 이 보수국가 이런 그때 당시 선진국인데 선진국은 앞으로 이 2012년까지 평균 5%를 줄인다. 90년대 대비 5% 줄인다 겁니다. 90년보다도 50% 줄인다. 그걸 협약을 해서. 근데 그게 미국 때문에 가입 안 될 발의 안 될 뻔하다가 러시아가 뜻밖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가입이 됐습니다. 협약이 발효됐습니다. 러시아가 왜 들어왔나? 러시아가 망하고 나니까 온실가스 배출하더니 그냥 주저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돈 벌 기회가 생겼다. 그래가 러시아가 들어와고 그래가지고 성립이 됐습니다. 왜 러시아가 돈을 벌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 협약을 만드는 교토 메커니즘이 있는데 청정개발 공동여행 배출권 제도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 돌아다니는 여기서. 배출권 제도는 뭔가? 선진국 중에서 배출량이 목표량을 넘어선 나라는 달성한 나라에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거를 에미션 트레이드라고 해요. 에미션 트레이드.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팔 수가 있었잖아요. 자기는 산업이 줄어가지고 막 이제 남아버리니까 팔 수가 있어요. 그래 러시아가 돌아버렸어. 그리고 공동이해를 하는 것은 선진국 중에서 어떤 나라는 달성을 잘했고 어떤 나라는 달성을 못했는데, 그리고 어떤 나라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는 기술이 없는데 그거를 기술이 없는 나라에 팔면 그 돈을 받게 되겠어. 돈을. 그래 이제 탕감해주고 배출량을 탕감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공동이해는 그러고. 그다음에 청정개발 CDM이라는 것은 선진국이 후진국에다가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는 기술을 전수해주면 그거를 크레디트를 받는 거예요. 그게 또 돈이 돼요. 여기 엄청난 많이 돈이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안 들어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후진국에 다 가고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기술 개발한 것은 다른 나라에 가서 팔면 다 돈이 됐습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 얘기해가지고. 근데 미국이 중국, 인도가 빠지는 건 너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탈퇴를 해가지고는 뭐라 그랬나? 6개 나라를 불러 모았습니다. 호주, 일본, 한국, 중국, 인도. 이 나라를 불러 모아가지고. 일본, 중국, 한국은 미국 부르면 가야 되는 나라 아닌가요? 호주, 미국 부르면 가는 나라예요. 부르면. 중국, 인도, 배출이 한 많은 나라인데 이 세 나라들을 끌어들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배출 앞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6개 나라를 해가지고 이 전체 50% 되는 이 6개 나라만 해도. 그래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십, 아시아 퍼시픽 파트너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이 뭔가? 너 각자, 각 나라마다 너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를 너 각 나라 계획 세워보라. 그래 이야기 해놔놓고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정발해버렸어요, 이 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유명무실. 그런데 국제환경회에 가보면 여러분, 유럽 나라들이 가장 앞서고 하고 있고요. 미국, 호주, 개도국이 좀 뒤에 처져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보기에는 카나다, 스위스, 이는 아주 잘한 나라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중간에 있는 나라들. 일본은 기술로서는 여기 앞서가 있는데, 하는 정책으로는 또 뒤에 처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나? 우리는 제일 끝에 가요. 거의 모든 환경협약에 제일 끝으로 가입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북한보다도 우리가 항상 늦게 가입합니다. 북한은
몇몇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정세를 이제 보고 환경법도 보면 우리보다 처제 앞서가 있거든요. 보니까 그 일반 사람 물어보면 환경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누가 그렇게 배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외국에 나가가지고 나가고 북한이 우리보다 항상 앞서서 가야 되겠어요. 거의 모든 환경협약에. 근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되나 세계 7위를 했습니다. 7위. 곧 6위 독일 따라하면 6위 됩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규모는 이 당시에 15위였는데 오늘 배출량 7위. 배출 밀도는 세계 1위. 90년대 이래로 온실가스 증가율 세계 1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률 세계 평균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두고 이제 유엔에서 여러 가지 환경 협약을 하면서 그 환경 협약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내세우는 주제가 뭔가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뭔가 우리만 잘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후손들 살 수 있도록 해놓고 살아야 된다.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 이야기입니다. 찾으면 더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금까지 올라가야죠. 그러면 금 캐는 게 어려워졌는데 석유는 이미 피크가 지난 거로 보고요. 2050대 고갈되는데 이게 남아있는 석유를 다 써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야기. 유엔에서 권고하기를 3분의 2는 남겨둬야 된다. 3분의 2.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근데 지금 안 남겨둘라 그러죠. 트럼프가 지금 막 쓰라 그러죠. 막 쓰자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던 나라 미국 옛날에 전 세계 석유 60% 이상 생산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절대로 미국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독일은 석유가 없는 나라고 미국 석유가 있는 나라고 오래 끌면 다 이기게 돼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지금 미국에 석유가 있나? 지금 없습니다. 미국이 석유 수입 1위입니다. 1위. 대한민국은 석유 수입 몇일 것 같아요? 세계에서? 예? 어때 여기 다 미리 공부를 다 하고 가셨나? 3위입니다. 3위. 미국, 일본, 대한민국, 독일 우리가 따라냈습니다. 자랑스럽지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자원 하나 없으면 대체 자원 찾으면 된다. 대체 자원 찾으면 된다. 대체 자원 찾다가 지금 물하고 흙이 지금 다 한개 도달했는데 무슨 대체 자원 또 있겠습니까? 그럼 절대로 이렇게 갈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제 협약을 만들고 있는데 그 협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협약 4가지를 고르라면 기후변화 협약, 오존층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스톡홀름 협약, UMRG 협약입니다. 근데 이 협약이 다 잘 안 되고 있는데 가장 잘 되는 게 오존층 협약. 오존층 협약이 잘 되는 이유가 적봉사가 처음 물질을 만들어 그거 팔면 되거든요. CFC 사는 대신 HFC 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사는 게 되면.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그 모든 활동 때문에 모든 자원을 개발하고 지금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석유 2050년대 고갈될 거라고 보고 석탄 2100년대 고갈될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석유 찾으면 더 찾으면 더 나온다. 찾으면 더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은 석유 1리터 캐는데 석유 1리터 에너지가 들었다. 그 석유는 없는 석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원도 마찬가지. 금을 가마 계산해 보니까 지금 금광을 다 캐보면 앞으로 20년 캐고 나면 지금 금광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금을 좀 사두셔야 되겠죠. 80년 세계 제일 잘 살아난 나우루, 여기는 나우루. 사람이 걸어 다닐 만한 그런 섬인데 새가 똥을 사가지고 똥이 굳어가 이게 구안호가 돼가지고 엄청 좋은 비료예요. 구안호.
그걸 팔아가 엄청 부자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에 막 요트 사내놓고 비행장 만들고 항구 만들고 자동차 다니고. 지금 어떻게 됐나? 구한은 끝났습니다. 구한은 끝났습니다. 누구 배가 올 일이 있나요? 구한호가 없는데. 자동차를 어떻게 움직이나요? 공항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비행기 타고 올 일이 없는데, 이게. 이런 나라 됐습니다. 지금 자원은 언젠가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